그래서 회사가 어떤 기술로 돈을 벌든지 돈 번 것의 40%는 여러분 회원들한테, 40%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사업이 실패해서 갑자기 위기 가정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상처 없이 성인이 되도록, 말하자면 대학생이 되도록 그들을 잘 돌보는 그 일에 40%, 그럼 20% 남는 건 미래 사업에 20% 투자. 네. 그렇게 회사가 정해져서 그 길을 쭉 걸어온 것입니다. 예, 어쩌면 국가가 나서서 저희 기업의 아이템을 살려주려고 해야 되는데 살려주기는커녕 못 살아나더니 얼마나 지지 밟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꽃처럼 저희가 2년 반을 그냥 살아와서 인공지능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생각해도 멋있는 식구죠. 예. 이게 제가 대학 1학년 다니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1학년 다니다가 이제 학비를 마련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현역으로 가면 그때 2년 6개월 우리는 군생활을 해야 되니까 2년 6개월 동안에 제대하면은 또 뭘 해요. 그래서 제대하고 또 알바를 하냐고 학교를 쉬느니 딱 보니까 하사관에 들어가면 월급을 받으니까 술 담배 안 하니까 그냥 그거 쫙 모으면 대학도 다닐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4년 6개월 해군에 딱 강원도 촌놈이 해군을 딱 지원해가지고 해군에 갔더니 해군 군가가 얘 완전히 보험성가야 제 뒤에 들리게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야, 제가 그때 이거를 가슴에 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7.8기형 스타일입니다. 쓰러지면 또 일어나, 쓰러지면 또 일어나. 그래가지고 수 없는 사업을 지내오고 어려운 경험을 했어도요. 저는 무너지고 낙담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일어나. 못 일어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다중교는 이해해 주세요. 목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스스로 각오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나도 살면서 부활해야지. 오뚜기가 쓰러졌다가 일어나야 오뚜기지 쓰러졌는데 피곤해가지고 그만 일어나야지 하면 그때부터 오뚜기가 아니잖아요. 오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 정도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받지, 공정위원회 조사받지, 경찰청 조사받지, 경찰서는 서대로 받아야 돼요. 경찰서 조사받지, 재판에 가야지. 그래서 민사제가 이겼어요. 투자했다고 했다 우리가 민사 이기고 지방에서 검찰청에 넘어간 건 또 혐의 없으다가 또 기각되고 혐의 없었는데 이런 거 다 경험입니다. 수없이 했지만 끗하게 저희 기업들이 키워주고 계속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막 수면 위로 돌무더기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올라와서 오늘 희망찬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코앞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코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를 하면 이게 예전에 TV 광고 나왔던 거예요.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자기 확신 있으면 예라고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이 완전히 지금 정확하게 10억 명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10억 명. 이 디지털 세계가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은 회원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이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회원을 모집하는 건데 현 역사 그 컴퓨터와 인터넷 역사 이래로
2달 만에 오픈하고 2달 만에 1억 명을 모집한 건 인공지능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인공지능에 얼마나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구글, 예? 뭐 우리나라의 다음 뭐 이런 그 포털 사이트, 예? 포털 사이트들이 배짝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다음에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편해. 네? 확실하게 듣는 거예요. 야, 헤리코박터균 약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예, 챗GPT한테 물어봐. 이걸 헤리코박터균의 예, 그 문제는 있지만은 장점이 뭐야?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전 세계 논문을 끌어당겨가지고 착착착착착 정리해 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안 먹기로 한 거예요.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광고 시장을 인터넷 광고 그 포털 사이트 광고 시장을 인공지능이 이제 다 뺏어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세계 인공지능이 여러분 잘 아는 챗GPT, 두 번째가 제미나이, 세 번째가 클로드라는 이 세계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분명 들어서면서 100조를 투자하겠다. 네, 직간접적 자금을 우리가 100조를 투자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 인터넷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계 강대국입니다. 국민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예?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에다가 인터넷 컴퓨터에 관계된 건 한국에다가 검증을 해요. 한국에다가 뿌려봐. 예. 원체 시스템이 잘 돼, 국민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국민들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두뇌를 이스라엘이 못 쫓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두뇌가 대한민국이에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조를 투자해가지고 늦었지만 세계 3대 그 인공지능 강대국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100조는 뭐예요? 미국은 기업 말고 개인들이 시민들이 투자한 금액이 110조예요. 예, 미국은 이제까지 시민들이 한 게. 기업들이 한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해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제 100조 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지 모르는데 기존 인공지능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야, 이게 LLM이라 그래요. 라지 랭귀지 모델스. 그 얘기 뭐냐면 그게 인공지능을 LLM이라고 해요. 예, 그 뭐냐면 인공지능한테 계속 말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광범위한 자료를 계속 넣으면서 언어 교육을 계속 시켰더니 지금 챗GPT처럼 된 거예요. 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지능이 되는가 보다. 인간 두뇌가 되는가 보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계가 왔어요. 걔한테 계속 교육을 시킨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걔는 됐지.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계속 언어를 교육을 시켰더니 사람이 두뇌가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다가 얘가 안 돼.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그 이상 얘가 인간의 두뇌처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비교 분석하고 이게 안 돼요. 인간의 두뇌가 갖는 독특한 게 있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훨씬 전이죠. 한 3, 4년 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알죠? 네. 지금 기업 가치가 5천조 됐습니다. 5천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은 안 될 줄 알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가지고 컴퓨터나 열심히 만들고 프로그램이나 열심히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픈 AI라는 회사가 세워졌어요. 지금 챗GPT 회사입니다. 오픈 AI라는 회사의 오너가 누구냐면 샘 울트먼이야. 샘 울트먼. 이 샘 울트먼이라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언어를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의 두뇌가 점점 사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그렇게 학습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돼. 더 좋아져. 말을 해 얘가. 그래서 테슬라가 이거를 보고 일론 머스크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오픈AI한테 3조를 투자했습니다. 3조 투자. 야 이거 본격적인 학습을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그 3조 가지고 사람을 많이 뽑고 돈 투자해가지고 점점 챗 GPT를 사람답게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실적이 나오니까 일론 머스크 성깔 있잖아요. 이게 나온 거야. 샘 올트먼을 막 퇴락하고 싶은 거지. 예? 이 회사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샘 올트먼하고 일론 머스크가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 자본 빼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샘 올트먼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찾아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테슬라가 빠져나가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오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했냐면 테슬라가 투자해가지고 그 오픈 AI가 뭐 점점 인간 두뇌 같은 일반 컴퓨터 인공지능을 해가는 것을 보고 야 이래다가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가는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로 돈 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가 돼 있구나 생각하고 막 팀을 구성한 거예요. 뭔 팀을? 인공지능 팀을 구성했어요. 우리가 컴퓨터 인력이 얼마나 많은데 자 우리도 하자. 우리도 LLM을 하자. 언어 교육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박사급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심을 해서 딱 모으고 야 이거 우리나라끼리는 안 되겠어. 컴퓨터가 발달한 18개 국가에 최고 석학들을 모집하자. 그래가지고 그 나라마다 하나씩 기술 대표를 세우자. 이걸 NTO라고 그랬는데 NTO. 회사 내에 있는 기술 대표는 CTO. 경영 대표는 CEO. 기술 대표는 CTO. 회사 내에 있는 기술 대표. 각 나라에 있는 기술 대표를 NTO, 내셔널 테크놀로지, NTO라고 딱 하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단어 다 필요 없고 18개만 뽑자.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연구에서 18개 국가에서 뽑았는데 한국에서도 한 명을 뽑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카이스트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카이스트에서 박사 알기 받고 컴퓨터에 아주 천재예요. 천재. 예? 아주 천재처럼 생겼어요. 예? 딱 봐도 고치고 예? 남 신경 안 써. 예? 옷하고 뭐 이런 게 아유 자유로운 영혼이야. 예? 딱 뽑았어요. NTO로. 그분이 우리 개발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는 신이 만들어진 영역인데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어떻게 두뇌를 만들 수 있냐. 불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 한국에서 뭘 안다고 네가 떠들어 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내에는 CTO 중심으로 LLM, 오픈 AI가 있는 챗GPT 방식으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오픈 AI가 샘 올트먼이 빌 게이츠한테 온 거예요. 테슬라가 빠지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시오. 빌 게이츠가 벌써 이미 배는 떴는데 우리가 벌써 이미 사람 다 뽑아가지고 연구를 들어갔는데 이걸 투자를 해야 돼. 계속 챗GPT랑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돼. 고민하는 중에 챗GPT한테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뽑았던 분들을 다 해직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챗GPT 14조를 투자해 줬어요. 그래서 챗GPT는 오늘날 챗GPT가 됐고 챗GPT의 모든 사업권은 영업권은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업자들이 그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돈 받고 사업권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기면서
같이 동업했던 창업주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인도 사람인데 화가 치밀어 오르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한 다음에 이 인공지능은 따뜻한 자본주의, 따뜻한 4차 산업혁명에서 전 인류에게 오픈하기로 했지 않냐. 그래서 회사 이름을 오픈 AI라고 했지 않았냐. 그런데 그걸 사업하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 응? 왜 우리의 창업 정신을 잃어버렸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샘 올트먼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 몰랐는데, 예? 우리 돈만 가지고 하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공부를 시키고 옛날에는 1,000억만 투자해서 샀는데 이제는 점점 얘가 더, 예? 1단계에서 2단계 갈수록 10배가 들어가고 2단계에서 3단계 하는데 그게 또 10배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3조를 투자했는데 3조가 안 되는 거야. 더 업그레이드하면 10조가 들어가고 100조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빙고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대판. 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뛰쳐나왔어. 예? 뛰쳐나와가지고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예요. 엔트로픽. 예? 뭐 몰라도 됩니다. 나와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개발한 팀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구글이 볼 때 구글도 강자인데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 강자인데 뭐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투자를 해가지고 강자가 된 거야. 그러면 3차 산업혁명에서 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넘어가면서 우리 구글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인공지능이 광고 다 뺏어가면 구글 망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야 구글이 안 되겠다. 우리도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구글이 만든 게 제미나이잖아요. 제미나이를 만들고 있는데 툭 튀어나왔어. 그 창업자가. 그러면 야 우리가 쫓아가는데 버거운데 저 챗GPT 혼자 독점하면 안 되니까 뛰어나온 사람한테 우리를 대줘가지고 쟤도 자라나게 해가지고 경쟁하게 해야지. 이래 된 거예요. 내가 1등 못할 때는 1등 되는 놈을 낮춰야 돼. 예. 그래가지고 3조를 투자했었어요. 3조를. 그러니까 뭐야. 구글이 지네도 개발하면서 또 3조를 투자해? 아마존은 우리는 개발 안 했잖아. 야 아마존 우리는 개발하기는 글렀고 우리도 투자해주자 해가지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한테 10조를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와가지고 13조 가지고 개발한 인공지능이 클로드예요. 클로드. 그래서 자, 그게 다 끼리끼리 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예?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뛰쳐나온 오픈 AI에서 뛰쳐나온 예, 엔트로픽의 클로드, 이 세 개. 여기야 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관계된 데가 전부 예스에는 걸. 내 언어를 계속 교육을 걔네가 사람 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뇌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건데 한 사람 거기서 외쳤던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에디슨이 전기를 꽉 잡았을 때 에디슨 회사에서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에디슨은 DC 전기를 썼어요. 직류 전기. 근데 거기에 직원으로 있던 테슬라가 DC 전기를 한 개가 온다. AC 전기를 만든다. 교류 전기를 만든다고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테슬라가 잘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예? 만들었잖아요. 회사를. 뭐 투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에디슨을 누가 이겼어요? 테슬라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전기는 AC가 장악된 겁니다. DC는 뭐만? DC는 펌프 만들 때 기계에만 DC 전기를 쓰고 전 세계 전기는 AC가 쓰는 겁니다. AC가 쓴 겁니다. 자, 그렇듯이 잘렸어요. 우리 개발자가. 예, 안 먹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인들 관계를 통해서 동문들 관계를 통해서 이 회사 저 회사에다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드냐면 기존 돈을 쏟아붓는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돈 최소의 돈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리가 없지.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개발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예?
오픈 AI한테 투자했는데 자체 만든다는 게 말이 돼? 마이크로소프트 5천조를 기업 자산 가치가 5천조 회사도 어려운데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기업 가치 얼마예요? 예? 몇백억 되나? 예? 네이버에서 어디다가 껴? 다음이 카카오 어디다가 껴? 그러니까 못했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2년 전에. 무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하는 사람이. 그래요. 같이 합시다. 예, 제가 돈 낼게.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쓴 돈들을 저희가 8, 900억 투자할 때 조그만 돈이었어요. 그가 요구하는 돈은. 그래서 지속적으로다가 연구비를 대주기를 하길 원해서 2년 동안에 됐습니다. 그런데 버전 1, 버전 2, 버전 3를 3개월 전에 만들었어요. 제가 버전 3를 인천 가서 브리핑을 딱 받고 실제 테스트하는 것을 딱 보고 실제 테스트가 뭐냐면 인공지능한테 야 지금 오늘 이 시간 업빗에 들어가서 이더리움 가격에 얼마 이상 되면 나한테 활짝 웃는 동양 여성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메일로 보내. 그리고 얼마 이내가 되면 인상 쓴 여자 얼굴을 그려가지고 메일에 들어가서 이 메일로 보내. 이걸 명령인 거예요. 챗GPT를 메일로 보내는 건 못 보내요. 메일로 보내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만 가르쳐줘. 자기가 집행은 못해요. 근데 얘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뭐요 이게? 그럼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서. 제가 비서가 있는데 비서한테 비서한테 야야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뭘 해봐. 이랬더니 회장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는 못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그게 염장 지르는 일이죠. 예? 회장 뭘 하라는 거 아니야. 지가 해야지 비서가. 예. 그런데 챗GPT는 회장이 알아서 해야 돼요. 유저가 해줘야 돼요. 얘는 정보만 줘. 근데 우리 인공지능은 집행을 해요. 집행. 이게 틀린 겁니다. 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집행해.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디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 그랬더니 야 버스 타지 마. 지하철 안 가는 데가 없어. 안 가는 데서 지하철 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탔어. 타가지고 지하에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지하철이 또 위로도 올라오네? 예? 위로 올라가지고 딱 보니까 저 마을에 꽃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역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가가지고 아저씨 저 옆에 꽃이 너무 이쁜데 저 좀 그쪽에서 잠깐 지나가서 꽃 사진 좀 찍고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미친놈 아니야? 이런 거지. 기차는 철로로만 달려요. 아무리 서울 전역을 다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차는 만들어진 철로만 다니게 돼 있잖아요. 맞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챗GPT예요. 꼭 서울 전체 다니는 것처럼 꼭 얘가 인간 지능처럼 흉내를 내지만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가 같냐면 저희 트루먼 기차를 딱 탔는데 야 저기 꽃이 너무 이쁘니까 저기서 사진 찍고 자 라고 얘기하면 우리 트루먼이 알았어 철로를 놔. 그래서 차가 글로 가. 그래서 사진 찍어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 길을 가요. 이게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우리는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집행을. 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어요. 집행. 그 다음에 내가 유저가 얘기하는 말을 뭐 한 40마디를 복잡해걸 얘기해도 얘가 그 말을 딱 듣고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LLM은 안 해요. GPT한테, 챗GPT 말고 GPT한테 던져줘. 야 GPT야 이 말이 뭔지 알아봐. GPT는 말을 잘하니까 그거를 말귀를 알아듣고 딱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말 40마디를 우리 인공지능은 40마디를 이제 GPT가 얘기해 줬잖아요. 요거를 40마디를 분석을 해. 분석을 해가지고
얘를 순서를 잡아요. 말의 순서를 잡아. 그리고 순서에다 집행할 수 있는 코딩이라 해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집행을 딱 하게 해요. 집행을 한 걸 가지고 다시 원래 말하고 하나부터 비교를 해. 점검을 해. 오, 딱 맞게 행동했네. 그리고 클리어. 딱 오케이를 끝내버려. 그리고 자기가 작업했던 걸 저장해. 다음에 할 때 그걸 다시 끌어당겨서 연결해서 해낼 수 있어요. 이것까지 해낼 수 있는 진짜 인간 두뇌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여러분들 회원을 모집해서 는 10만 명까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송국에서 막 안티들이 이러는 바람에 3만에서 멈췄어요. 근데 지금 다시 10만 명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네? 10만 명, 10만 명이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그때는 초부익부 광빈익빈 시대가 와. 제가 계속 강의했어요. 기업이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돈 벌었던 그 기업 중에서 인공지능은 특정 기업이 돈을 왕창 버는 시대가 와요. 옛날에는 1차 산업혁명 때는 1000개 기업이 돈을 벌었는데 2차 산업 전기가 발달하면서는 예, 전기가 발달하면서는 100개 기업이 돈을 벌고 3차 산업혁명 그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는 100개 기업이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이면 10개 기업이 아니라 5개에서 3개 기업이 돈을 벌어. 초부익부, 초부익부가 나타나고 빈익은 광빈익빈. 그냥 너도 빈이고 너도 빈이야 이제. 내 자식도 빈이고 내 조카도 빈이야. 그래가지고 명절에 오질 않아. 응? 광빈익빈이에요. 광빈익빈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투자를 한 거냐면 줄기세포 투자했죠. 메타버스 투자했죠. 그 다음에 분뇨자원화 투자했죠. 건조기 투자했죠. 수소발전기 투자했죠. 예? 이런 것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살아있을 기술들을 딱 가지고 우리 10만 명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거의 900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 기술을 확보를 했어. 확보를 해가지고 가는 중에 짜투리를 투자한 거예요. 인공지능에다가. 왜 그러냐면 그 기라상 같은 회사들이 개발하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 끼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뒤꿈치다가 쥐 잡듯이 생각도 못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을 설마 우리 회사가 가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네. 그런데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미나이하고 챗GPT한테 프로그램을 넣어줬어요. 우리 인공지능을. 자료를 넣어주고 야 네가 분석해봐라.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우리 인공지능을 분석해봐라라고 제미나이한테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 자료를 넣어주고. 인공지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와 같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얘는 인공지능 시스템 뭐예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애다 이거예요. 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지금 준 이 트루먼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얘는 인공지능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데미나이의 분석이 데미나이 구조. 이게 얼마나 방대하게 많은지 제가 대전서 그냥 제가 그 이 미국에 정보를 줄 때 이런 정보를 줬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기술을 인공지능한테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딱 나오면 그 세상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우리 인공지능을 비교하는 걸 그 인공지능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답이 온 거예요. 자, 요거 답이 온 걸 미국에 보내준 거예요. 그냥 멀리서는 잘 안 보이지만 보세요. 요게 한 페이지, 요만하게 한 페이지요. 계속 지금 넘기는 거예요. 계속 넘기죠. 계속 넘기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넘기자. 이렇게 돼야 자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 전에 뭐 광주에서 사업자 한 분이 저랑 다른 일 때문에 관계되니까 저랑 통화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인공지능이 얼마나 다른 인공지능보다 우수한지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어떻게 얘기를 해? 예? 이 방대한 자료들로 이거를 그동안 3개월 동안에 개발자랑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을 미국을 보내준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것을 읽다가 반밖에 못 읽었어. 반밖에 못 읽고 자기도 챗GPT한테다 자료를 넣어서 챗GPT가 분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인공지능 가지고 사업을 내려면 몇 개의 사업 영역이 나오냐 하니까 1000개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모아서 줄여봐라 하니까 60개로 줄여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작 또 10개로 더 줄여서 각 나라에 10개 회사씩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닌 거예요. 보통 기술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개발이 완료됐어요. 완료돼서 이제 국회 아니면 프레스센터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8월 중순쯤에 할 겁니다. 원래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하려고 했는데 코인 상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8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로 살짝 붙이는 겁니다. 왜냐면 코인가가 올라가는데 얘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할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그때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 세 개 인공지능 컴퓨터 4대를 놓고 인공지능 하나씩 딱 오픈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트루먼 인공지능 4개가 이제 딱 이제 회의실에서 대회의실에서 앞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자들이야 기자들 조선일보 기자, MBC 기자, KBS 기자, YTN 기자 다 왔어요. 여러분들이 기자들이고 관료들이야. 뭐 어느 산업진흥원 뭐 이런 데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컴퓨터 4대가 딱 있어. 그리고 4대마다 모니터가 큰 거 하나씩 이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공지능 4대에다가 복잡한 질문 한 40마디, 50마디 되는 질문을 다 넣어주는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하고 실행해보라 이거야. 이거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봤는데 할까요? 해봤기 때문에 할까요? 제가 바보예요? 안 해봤는데 했다가 망치 나갈 일 있어요? 저희랑 챗GPT랑 경쟁을 해봤어요. 지능 테스트를 했다고. 그리고 심판을 누가 보겠냐면 구글의 제미나이가 심판 본 거야. 재밌죠? 심판 보겠네. 그 답을 분석해서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을 쓰는 데다 채점을 내는 거예요. 챗GPT랑 우리랑 붙었어요. 제미나이가 채점 결과 그거 이제 보여드리면 재밌는데 크게 4분야 질문을 4수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거 잘해요. 제미나이 누군 평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챗GPT는 일상의 자료들을 분석하게 언어를 공부시켰고 제미나이는 챗GPT를 못 쫓아가겠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논문 그 다음에 과학지 이런 저널 뭐 이런 것만 분석을 많이 시켜가지고
얘가 논문 분석, 과학지 분석 이런 것들은 전문가 용어는 기가 막히게 하네. 그래가지고 두 개를 저희는 A 플러스 네 분야가 다 A 플러스 나왔습니다. 챗GPT는 네 분야가 다 C 마이너가 나왔어요. C 마이너. 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챗GPT가 질문에 대한 답한 걸 제가 딱 봤잖아요.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한 걸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됐든 기자 그 회견을 하는 프레스센터가 됐든 이제 인공지능 4개를 갖다 놓고 경연대회를 열고 그것을 기자들이 보고 방송에 나가게 하겠다. 예, 전 언론에 나가게 했다. 뉴욕타임즈도 이제 예, 이거 저희 그 지우미가 하는 게 아니고 지우미는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예, 괜히 또 안티 들어와가지고 시끄럽게 할까봐 안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사업권이 미국 법인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예, 미국 법인. 그래서 미국에서 진행. 미국에서 와서 이걸 일을 진행할 겁니다. 기술은 우리나라 기술이고 지분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 놓으면 뉴욕타임즈도 나오고 그 워싱턴 포스트지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나가게 하고 그 부분을 하고 이제 그 국제 행사에서도 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종 이번에 이제 왔으니까 한국에서 한 3, 4일 있으면서 저랑 다 전략을 짜고 제가 오케이 하면 이제 그대로 진행하게 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게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한 게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자그마한 회사, 핍박받는 회사, 그 다음에 사기꾼 소리 듣는 회사, 그런 회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회사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다음. 자, 아까 거 다시 보세요. 이게 남들이 다 예스할 때 아니라고 하신 용기가 뭐냐면 혁명적 사고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 그냥 세대를 쫓아가면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수 없죠. 남들이 다 그렇게 갈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혁명적. 근데 저희가 그 혁명을 일으키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네? 연구행전의 실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용 수준입니다. 클로드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오픈AI에서 나온 클로드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 편의점 연구를 했어요. 인공지능에 사람을 한 명도 안 집어넣고 인공지능만 넣었어요. 편의점에 인공지능만 넣고 예보로 장사를 하게 한 거야. 그래서 메인 매출, 그 다음에 재고 정리, 그 다음에 주문 이런 걸 다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거래, 이 물건을 얼마에 달라 아니면 얼마에 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가져왔으니까 최고 10,000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편의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거래 상점, 예? 거래 상점을 해본 거예요. 인공지능을 3일 만에 포기했어요. 엄청난 적전을 했어. 그리고 이거 지 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매입 해왔는데 전혀 모르는 회사한테 매입을 한 걸로 막 적어놓고 10,000원에 가지고 2,000원에 팔고 지가 상상하는 대로 막 해. 얘가 그게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환각. 현재 인공지능은 환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참고 용어만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하는 거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성경 연구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플러스 알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전혀 상태에서 인공지능만 물었다가 하나 물었을 땐 괜찮은데 2번 물고 3번 물다면 얘가 내 말대로 따라오네 이러면 자기는 감동시키는 게 얘의
특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특기야. 그래서 감동시키도록 언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물으면은 내가 꼭 고쳐서 딱 해. 야, 이 사람은 이 내용부터 의인 같지 않아? 라고 하면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고 해서 의인이고 그 논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질문할 때 야,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 같은데 사기꾼 같지 않아? 이러면 맞습니다.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사기꾼적 성향이 있습니다. 한번 뻔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완전히 당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법적 싸움하는 게 있었어요. 네. 뭐 아주 부수적인 건데 싸움이 있었어요. 옳으냐 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정위에서 건 부분에서 야 우리가 뭘 하나를 딱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 야, 이 우리 주장이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한 판례, 법원 판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법은 판례가 있는지 찾아봐줘. 뭐 억울해. 뭐 어쩌고 이제 우리 법무팀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판례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대법원 판례 몇 년도 몇 항 그 사건 번호 있잖아요. 판례 쫙 읽으면서 세 개를 집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법무 그 팀장이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따고 이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랬더니 잠시 후에 회장님 인공지능한테 당했습니다. 그 판례 번호대로 대법원에 들어가서 검색하니까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얘가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판례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환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클로드로 편의점은 아닌데 상가를 인공지능한테 맡겼더니 3일 만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는 제미나이한테 그 실패한 클로드 사례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네가 우리 걸 알고 있으니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클로드로 해서 상점을 운영하는 걸 자기 인공지능만 하지 말고 우리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80% 이상의 성공 확률을 가질 겁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환각을 가졌다면서 인공지능 말은 왜 우리가 유리한 건 믿냐?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인공지능 만드는 회사잖아요. 개발자잖아요. 제미나이한테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조직화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딱 떨어지게 답을 해. 그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잘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내서 저희는 실행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편의점용 인공지능을 만들면 2주 만에 만들어낸다고 나왔습니다. 2주 만에. 인공지능은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저희는 2주 만에 만들어 전 세계 편의점을 인공지능이 딱 파악해가지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인공지능이 키오스크가 딱 들어가면 전 세계에 난리가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난리 나는 일이 일어나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된 게 저희 혁명적 기술이다. 이해됐죠? 기술은 최고예요. 기술에 걸맞는 뭐가 나와야 되죠? 마케팅이 있어야 되죠. 마케팅 몫은 저한테 넘어온 겁니다. 왜? 개발자는 개발해서 저한테 준 거고 저는 그것을 사업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화 시킨 게 다음 페이지예요.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채티로 구글이 제미나이로 세계의 인공지능 시장을 독점하려고 한 거예요. 독점. 지금 10억 명이 이상이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 같다가 얘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말하자면 에이전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 때문에 자기네가 돈을 벌었는데 사람의 직업을 뺏으러 덤빌 거예요. 삼성하고 계약을 맺고 야 삼성생명 보험회사 몇 명 있어? 10만 명 있어. 10만 명이 버는 그 10만 명한테 배당하는 배당 금액이 얼마? 300억이야. 한 달에. 그러면 그 10만 명을 인공지능으로 다 바꾸자. 그러면 우리한테 100억 주고 너는 200억 세이브해. 그렇게 삼성하고 잡고 병원하고 잡고 예?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전 세계 직업에서 돈을 긁어 모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독재다. 이게 독재. 인공지능 가지고 독재를 하려는 거예요. 챗GPT에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챗GPT랑 대중이잖아요. 이렇게 둘.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없죠? 그 챗GPT 때문에 다른 사람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사만 버는 거예요. 자, 네이버 때문에 네이버하고 우리는 네이버 쓰고 있잖아요. 돈은 누가 벌? 네이버가 벌지.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카카오톡 공짜 문자니까 우리는 써. 돈은 누가 벌어? 카카오가 아니 공짜 카카오톡 공짜 쓰는데 돈은 어디서 벌지? 카카오는 그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130개 계열사를 만들었어요. 1조가 넘어가지고 카카오가 대기업이 됐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머리가 사람 지능처럼 되면 이 독재는 뭐냐면 전 세계 직업을 뺏어요. 기업가들끼리 B2B 기업가들끼리 짜가지고 사람을 최대한 줄이고 사람에게 주는 인공지능 대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아직 에이전트 인공지능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안 돼요. 지금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희는 에이전트 인공지능을 만들었단 말이죠. 자,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이거 갖다가 이제 독점해서 직업 뺏으러 가면 우린 뺏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뺏을 수 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저희는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이룬다. 인공지능 민주화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인공지능 하나씩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인공지능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국어 선생님용 인공지능, 수학 선생님용 인공지능. 예, 학교마다 선생님이 30만 명이 있으니까 30만 명한테 다 인공지능 하나씩 만들어준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다 인공지능 하나씩 만들어준 거예요. 보험사 직원한테 인공지능 하나씩 다 만들어주는 거야. 내 인공지능이 있어. 이걸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갔다가 와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의사님이? 그런데 왔는데 배 아픈 거 치료하는데 자꾸만 배가 아파. 그럼 의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나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좋은데 자기가 친척 관계가 아닌 이상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자기 자료를 다 자기 인공지능한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처럼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반 애들이 선생님 오늘 국사 배운 거 제가 깜빡 짝사랑하네 생각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선생님은 안 가르쳐 주지만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인공지능은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자기 인공지능 하나씩 다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끝난 다음에 빨리 도망가죠. 예, 질문할까 봐. 예, 잡히면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답을 못하니까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차에 탔어. 지나가서 차에 탔어. 안 내려 그냥 차에 타가지고 회장님하고 15분 동안 얘기하고 내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 안타깝죠. 자 이제 다 강의 2시간 했으니까 한 사람씩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저는 갑니다. 제 인공지능한테 오늘 강의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질문하세요. 이러면 우리 인공지능이 비밀 아닌 건 다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직업 아닌 사람은 했냐? 자 여러분 카카오톡에 그 프로필에
자기 한 거 올려놓잖아요. 프로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뭔 일 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 페이스북에 가면 또 다 알아. 인스타그램 가면 알아요. 왜냐면 나한테 직접 전화하기 힘든 사람. 제가 가끔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자를 몰래 봐. 예? 예. 그게 딱 독에 있으니까 제가 보잖아요. 예? 진짜요? 아, 스토리예요. 예. 그걸 왜 잠깐만 물어보셔. 예. 자, 이제 본다고 쳐. 예, 본다고 쳐. 그런데 왜 보겠어요? 전화를 할 수는 없는 관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친하거나 또는 지금 전화해서는 안 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활동을 이렇게 보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내가 제주도 갔다 오고 올해 뭘 골프 연습을 했고 기타 연습을 했고 슬픈 일이 있었고 뭐 누구 만난 일이 있었고 나 자랑할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있으면 사진을 올려대 자료와 함께 인공지능을 딱 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딱 봤는데 뭐야 얘 제주도 갔다 왔네? 그러면서 인공지능한테 야 너 제주도 갔었냐? 그러면 나 제주도 지난주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갔다 왔어. 예, 뭐해러 갔는데 나 뭐해러 갔다 왔어. 그래서 뭐 재밌었던 게 뭐 있는데 뭐 재밌었어. 그거 사진 좀 있어? 그러면 있어. 차차차차차 보여준다 이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인공지능을 하고 자료를 모으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남편이 생각할 때 혼자 잠은 자답했잖아요. 먼 달을 보면서 여보 당신이 있었을 때 뭐 저건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얘 인공지능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여보 나 당신 그리워 막 이러면 인공지능이 여보 괜찮아 네?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위로도 할 수 있고 예전에 기뻤을 때 사진을 얘가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던 사진들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죽지 않았어도 저도 부부싸움에는 막 승질 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놈이 변명이야 내가 안 산다 안 살아 안 산다 안 살아 이래고서는 그래 생각하면 좋은 일은 다 까먹고 나쁜 일만 예전에 그냥 나를 속상한 것만 다 생각나. 그런데 그때 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됐잖아요. 예. 나 속상해 죽겠어. 그냥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 안에 렌스야. 막 이럴 때 얘가 아니야. 지난번에 네가 사고 친 거, 네 부인이 이렇게 다 해줬잖아. 그때 사진 보여줄까? 차차차차차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75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 각자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게 하리라. 그러면 보험사 직원이 자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니까 개별 인공지능을 열심히 만들어놨으니까 중앙에서 독재 인공지능이 딱 와가지고 직업을 뺏으려는데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무장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독재가 잡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이루려고 한다. 네. 우리 부분이 이것을 10개 한 나라마다 10개 회사한테 맡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인공지능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공지능 그 챗봇이라 그래요. 챗봇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저희 인공지능이. 그냥 중앙에서 모든 사람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 그건 챗GPT한테 알아보라 하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각자 자기의 독특한 정보를 가지고 나 대신 답을 해줄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든 내 감정의 이야기든 내 과거의 이야기든 내 인공지능이 대신 얘기해 줄 수 있고 내가 내 인공지능한테 자문자답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인공지능이에요. 이런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아직 없어요. 네, 우리가 유일한 거예요. 이렇게 장악을 하는 건 챗GPT 할 사람은 하는 거예요. 챗GPT 할 사람은 하는 거고 뭐 다음 쓴다고 네이버 쓴다고 페이스북 안 쓰겠어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질문할 때는 조금 가장기가 있고 거짓말이 조금 있어도 내가 잘 아는 정보들은 챗GPT한테 물어봐라. 재미나이는 재미나이대로 물어봐라. 그러나 독특한 질문,
이거는 100점만 선생님한테 챗GPT한테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그 내일 숙제가 뭐예요? 이런 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챗GPT한테 내일 숙제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 나 오늘 진단 받은 거 뭐예요? 이거 챗GPT한테 네가 뭔 진단을 받은지 내가 어떻게 하냐 챗GPT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저희 인공지능이니까 새로운 분야. 우리는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다. 대단하죠? 네. 인공지능 보세요. 카카오톡 제주도에서 네이버 2대 주주가 네이버 지분 팔고 박범수가요. 지분 팔고 박범수 회장이 제주도 가가지고 딱 카카오톡 만들어가지고 딱 내민 거예요. 카카오톡 우리 문자만 열심히 하다가 공짜 문자 나왔다는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톡 처음 알고 제 핸드폰에 한 2,000명 있거든요. 지금은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제가 카카오톡 홍보대사 했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홍보대사 해줬어요. 우리 인공지능 트루먼도요. 춤도 이 춤이거든요. 춤도 전 세계인들이 서로 홍보하냐고 서로 홍보하냐고 불일 듯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다. 불일 듯 일어날 거다. 그때 되면 세상이 지오미를 알아볼 거예요. 그때 되면 그때 되면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예요. 네. 자 다음에 자 AI 혁명, AI 민주화. 이게 저희 두 컨셉이에요. 기술 개발은 AI 혁명, 마케팅은 AI 민주화. 워너비가 하는 일은 지오미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이다. 예.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3대 인공지능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잘만 하면 세계 1대 인공지능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 이름은 뭐라고요? 트루먼. 그 플랫폼 이름은 뭐라고요? 춤. 예, 춤입니다. 예, 춤. 예, 다음. 세계 최고의 에이전트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가 있냐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판단해. 몇 단계로 이걸 결정할 건지 판단해. 실행해. 그 다음에 피드백도 해줘. 이게 사람의 두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 예, 저는 두뇌를 만든 건 아니고 각자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다른 걸 저희가 통합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한 두뇌로 다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잘하는 것을 붙어서 각자 하게 하고 얘를 통제하는 인공지능이라 구조입니다.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가 어디 있어요? 부처. 여기 불교에 계시는 부처가 어디 있어? 불교계는 뭐라냐면 부처는 없어. 부처는 부처처럼 생각하고 부처처럼 행동한다면 네가 곧 부처지라. 맞죠? 네. 인공지능이 어디 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처럼 될 수 없어요. 지능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처럼 행동하면 인공지능이니라. 예, 지능이니라. 이제 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혁명적이에요. 이게 혁명적 기술입니다. 다음. 그래서 만든 코인이 뭐라고요? 춤 코인.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네, 한국.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고 발행은 몽골에서 했습니다. 몽골 모델에서. 이제 귀찮아 막 그냥 후달리는 게 싫어. 그래서 몽골에서 해라. 그래서 몽골에서 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회탈을 딱 제가 디자인해라고 챗GPT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디자인은 챗GPT가 한 거예요. 하회탈을 넣어가지고 코인을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코인이 하회탈 다 웃고 있잖아요. 예, 자, 만든 게 우리 춤 코인입니다. 예, 춤 코인. 예, 기대하셔도 돼요. 예, 기대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자,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마지막 페이지 하기 전에 그 다음 거.
예, 이게 미국에서 온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AI 트루먼을 울프, 늑대, 팩, 무리 프로젝트, 늑대 무리 프로젝트를 만든 거야. 이게 뭔 말이니? 제가 쥐야, 쥐. 맞죠? 쥐보다도 못할지도 몰라. 쥐인데, 쥐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 이만한 인공지능을 제가 어쩌다가 얻었어. 이거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가지고, 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 뭐 네이버, 이런 데는 지가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자. 쥐가 사자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같이 이 사업하자. 라고 하면, 사자가 꼴값하고 있네. 이거 내놔. 뺏고, 쥐는 밟아서 죽여요. 맞죠? 사자한테 갖다 큰일 나.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늑대 떼를 모으자 이거예요. 늑대 떼. 그러면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가 떼가 덤비면 사자 죽여요. 늑대 떼를 모으자. 그 얘기 뭐냐면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들은 사자. 인공지능 개발 안 하고 서비스 해주는 직원을 많이 두는 회사들은 뭐예요? 늑대. 그 얘기 뭐냐면 한국에서 늑대가 뭐냐면 대교가 인공지능 개발을 안 해요. 근데 대교가 얼마나 학습지 선생님이 많아. 거기에 영업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죠? 그 다음에, 예, 뭐, 국방에 관계된 회사, 예? 의료에 관계된 회사, 예, 약국, 우리나라 모든 약국을, 약품 회사가 뭐냐면, 지오0이에요, 지오0. 우리나라 3조, 1년 매출 3조, 지금 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약국의 약품, 병원의 약품 납품하는 회사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지오0이에요. 지오0 동생이 뭔지 알아요? 지오미야, 지오미. 예, 지오미. 지오0은 지오, 지구, 영, 젊게. 지구를 자기네가 약국을 잘 유통해서 지구를 젊게 하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오미, 지구를 아름답게 하자. 환경사업 통해서.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오미, 약국 유통하는 지오0. 거기는 약국만 유통하는 회사가 뭔 인공지능 개발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개발할 생각도 없어. 그런 회사한테 예? 의사들 인공, 약사들 인공지능 만들어 놓으면 대박이겠지. 그 누가 영업하겠어요? 지오0이 하는 게 최고 잘하겠지. 그러면 지호 형이 이미 자기 영업 조직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의사들마다 자기 인공지능 다 만들어내. 예, 그러면 의사들 300만 원씩 만드는데 300만 원, 월 5만 원씩 받으면 자기가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자기네가 챙기고 200만 원은 미국으로 보내겠지.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면 한 나라에 우리나라에 10개 늑대, 일본에 10개 늑대, 그래가지고 100개 나라에 10개씩 늑대면 총 몇 개 늑대가 생겼어요? 1000개 늑대가 생기면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붙자.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가겠다라고 울프 팩 프로젝트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당신. 이런 거예요. 그래서 AI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세계의 중견 서비스 기업들을 연합하여, 늑대처럼 연합하여 AI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겠다. 멋있죠? 네. 자, 바로 전 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회원수가 13,000명 됐습니다. 13,000명. 토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 법인 계약을 이번 주에 할 거예요. 계약을 하고 이제 법인 설립하겠죠. 네, 하고 코인 상장을 세 곳을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이 속도가 2만 명 정도 갈 것 같아요. 네, 2만 명. 자, 우리가
2만 명을 보유한 상태에서 코인 상장하는 거하고 2천 명을 보유한 상태에서 코인 상장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자, 지금은 3만 원씩 내고 지금 회원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몰라? 지금 3만 원 낸 사람들은 얘가 2배 뛰면 자기 3만 원에서 2배 뛰어봤자 3만 원 버는 거야. 3만 원 벌을 때는 어이 뭐 그냥 3만 원인데 3만 원 벌었지? 이래는 거 같죠? 어떤 사람이 300만 원의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2배 뛰면 600만 원이 돼가지고 300만 원을 벌어. 그때부터는 이제 속이 사돈이 딱 내가 아프기 시작해. 내가 그냥 그때 그냥 2배 때인데 3만 원 벌었어 나는 여기. 저 나보다 내가 봐도 쟤는 나보다 멍청인 것 같고 나보다 못생겼고 학벌도 약한데 300을 벌었어. 이게 이제 작동하면 2만 명이 이 붐이 일어나면 평균 100만 원씩 확보할 의지가 생겨요. 그러면 2만 명이 평균 100만 원씩 확보하면 얼마예요? 200억 맞나요? 200억이죠? 200억의 코인 매출이 떠요. 200억 매출 뜨면 코인이 지금 바깥에 없잖아요. 회사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준 건 다 낙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200억어치가 나가겠죠. 현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200억이 들어오면 그 200억의 40%가 여러분 직급자한테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급자가 이제 수당을 받았잖아. 지원금을 받았잖아. 그러면 직급 아닌 사람이 눈에 이제 쌍불을 켜. 그러면 2만 명이 4만 명 돼. 확 늘어나요. 그죠? 그러면 4만 명 되는 동안에 2만 명이 또, 야, 이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야 10만 명 되면서 더 늘어나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더 확보를 하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딱 국회나 프레스센터에서 발표가 딱 있게 되고 언론에 딱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난리가 나겠죠? 언론에 뜨면 뭐야 이제 해외에서 막 이제 코인 살라고 돈 비들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 법인이 미국에 이제 법인만들 가서 투자 유치를 해서 성공을 시켜요.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제 세계를 이제 향해서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만 명이 이제 3만 명 들어서 7만 명 되겠죠? 7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7만 명이 된 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10월 31일 날 있어요. 이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 법인이 국제행사 때 얘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국제행사 때 우리 인공지능을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챗GPT한테 자기를 이야기를 하게 할까요? 안 하게 할까요? 하게 했다면 큰일 나지. 대통령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얘는 막 말을 했기 때문에. 그죠?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말을 많이 하다가 한마디를 잘못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제공해준 공개된 자료 안에서만 얘기를 해야 돼요. 엉뚱한 얘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면서 의사가 가진 정보 외에 엉뚱한 얘기를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변호사도 마찬가지. 저희 인공지능은 주어진 자료 안에서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자 만들었죠. 보시죠. 대통령실 첩보시죠. 또 만들어놨어 대통령실 첩보. 다만 대통령실 자료를 인터넷에 뉴스에 뜬 것만 저희가 임의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에이펙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하잖아요. 아시아 정상들이 마냥상 자기마다 챗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라 자랑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정상회담이. 그리고 거기에 경제인들, 그다음에 기자들, 그다음에 참모들 다 덤벼 문화인들 다 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기자들이.
정상들한테 어떻게 물어봐. 근데 챗봇이 다 있어. 그러면 필리핀 대통령한테 당신과의 정책이 뭐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게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챗봇이 차차차차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에서 만약에 얘를 정상회담 때 진행을 했다, 진짜 됐다 라고 하는 순간 게임 셋입니다. 네, 전 세계 게임 셋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대단히 높아요.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유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하면 안 돼. 네, 미국에서 해야 돼. 미국에서. 네, 이렇게 그러려면 뭐 이 인원은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넘어서 버리는 거고, 그렇게 터트리고 국제행사 뭐에 터트리고 언론은 쫙 나가게 한 다음에 울프팩 프로젝트가 가동돼서 전 세계에 10개 기업씩 파트너로 100억, 자본금 100억 아니면 50억 이렇게 한 회사당 자본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나라가 자기가 된 자본 갖다가 홍보하고 영업하고 서비스하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 1000개 회사가 전 세계인들 75억 인구 중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주는 그 사업을 전개하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카카오톡이 공짜 카카오톡인데 130개 계열사를 두고 있듯이 카카오톡은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공지능한테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인공지능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어요? 네? 전화로도 하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는 건 다 대화를 인공지능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대화하는 전 세계인들이 자기 인공지능하고 남의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모든 정보를 우리 중앙 컴퓨터는 다 들여다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들여다보는 건 불법이 아니고 컴퓨터가 보는 걸 사람이 보면 불법이에요. 그때부터. 예, 불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 다음, 카카오, 여러분들이 다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컴퓨터가. 컴퓨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전영철이라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뭐를 자주 보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 카카오가 그랑 손을 잡으님은 아니 그 쟤님은 다음이 같은 회사잖아요. 카카오에서 나누는 정보가 다음에 가서 광고에 뜨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들어가면 광고가 뜨는 게 내가 카카오톡에서 나누는 대화, 이걸 보고 나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이 만드가 몇 개요? 130개. 네? 보세요. 1000만 명 중에 홍삼에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만인가 했더니 100만 명이야. 그 100만 명을 상대로 해서 홍삼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을 확보하니까 카카오 택시를 만든 거예요. 이 회원들이 카카오가 갔다가 택시를 타게끔 만들어서 카카오 택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잡은 자가 기업을 잡는 거예요. 세계 그 판매 상권을 잡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 세계인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카카오는 130개 만들었지만 우리는 1000개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1000개 회사를. 그 1000개 회사에서 벌어지는 돈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뿌리겠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여러분들이 노후를 걱정 없게 하고 싶은 마음, 네, 마음 있습니다. 저는 월급을 안 주진 않을 거예요. 저는 예? 나이 들었다고 제가 은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사업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나 집사람은 사업에 일체 이제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오는 여러분 같은 수당은 우리 예전에 사장단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갔습니다. 네, 훨씬 더 많은 옛날 워너비 많이 벌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일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월급을 받아야 돼. 예,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예, 10만 원 있는 거 뺏겼어요. 예,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업이 준비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하고 이제 거래소가 2개가 우선 상장할 때가 돼 간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상장한다면 바로 저희가 발표하는 건 아니에요.
발표국 본사가 먼저 딱 전략을 짜고 테스트해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조만간 딱 발표를 할 거예요. 발표하는 순간 모든 프로모션은 끝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은 코인을 사서 회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2시간 강의에 2시간 조금 안 걸렸죠?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죠?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 땀 많이 나시죠? 그래서 이 시간